안녕하세요. 프리벤 N팀장입니다. 12월 19일 NBA 리뷰와 12월 20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 오후 경기, 신한은행과 KB의 경기, 신한은행의 프랜승을 저희가 오늘 주력으로 삼았는데, 틀렸습니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신한은행 너무 못하네요. 오늘 박지수가 뭐 뛰었다고 해가지고, 신한은행이 진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 박지수 없었어도 오늘 졌을 만한 경기였어요. 슛감도 너무 안 좋았고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신한은행이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경기 12월 8일 이후로 적자가 없었는데 오늘 국내 경기 적자 좀 아쉽네요. 좀 아쉽네요. 자, NBA 그냥 농구 보다가 농구 여자 농구 보다가 마치고 농구 끝나고 잠깐 팀원들이랑 얘기 좀 하고 하느라고 좀 국내 농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보스턴 올랜도 경기 오늘 보스턴이 또 졌어요. 일단 뭐 오늘 보스턴이 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최근 백코트에서의 슛감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공격력이 좀 아쉽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올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 경기 클립으로 봤는데 정경기처럼 못했어요. 근데 펄치가 뭐 워낙 최근 좋은 볼 핸들링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펄치뿐만이 아니라 바그너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물론 뭐 벤케로는 상수고요. 바그너, 그러니까 저기 모리츠 바그너 얘기하는 겁니다. 모리츠 바그너 잘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디애나와 뉴욕과의 경기는 오늘 저희 주력 픽이었습니다. 뉴욕에 승리했는데, 제가 이 프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 추천픽을 드리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승하고 있는 팀 중에 한두 번 그거를 추천을 못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짜증이 나는데, 올랜도도 다행히, 올랜도는 한 두 번 정도인가, 프렌을 들여가지고, 그랬었는데, 뉴욕을 한 번도 못 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경기, 이 인디애나 뉴욕 경기만 한 2시간 봤습니다, 진짜. 그 분석하는 것만,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디오 영상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보고 했는데, 확실히 뉴욕의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지난 시즌에 어떤 뉴욕의 좋았던 수비 살아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랜들 잘해요. 랜들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물론 1순위 수비입니다. 1순위 수비. 일단 팀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젤런 브론슨이 최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뭐 바렛도 잘하고, 그다음에 퀴클리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그라임즈를 올린 게 신의 한 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뉴욕은 당분간 제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토론토는 제가 이따 경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히 맛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는 조던풀이 커리 빙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역시 항상 이제 저희가 어저께 어제 방송에서 디트로이트 프렌을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클린이 항상 그래요. 원정 경기에서 1, 2쿼터 항상 죽쓰다가 3, 4쿼터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얘네 둘 다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진짜. 126점 놓고 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덴버와 샤를럿은, 덴버는 진짜 요키치 없으면은 완전히 엉망인 팀인데, 그리고 레이커스와 워싱턴 경기,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 없이 승리했는데, 제가 이 경기 그냥 레이커스 승만 드렸던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워싱턴의 3점이 무섭다고요. 근데 오늘 워싱턴이 3점 못 넣었거든요. 많이 못 넣었는데,
야투율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야투율도 좋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도 상당히 분전해주면서 어, 잘 따라가더라고요. 특히나 3쿼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뭐 인상적이었고, 음, 워싱턴이 일단 뭐 포르징기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워싱턴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쿠즈마랑 빌은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포르징기스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커스는 AD가 한 달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이 다음 경기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와 토론토. 일단 뭐 필라델피아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 뭐 하든이 중심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멜튼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멜튼 말고도 밀튼이 또 잘해주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하든이 들어서면서 공격에서의 활로가 뚫리면서 일단 뭐 엔비드는 그냥 차려주는 밥상 먹기만 하면 되고요. 예. 뭐 지금 뭐 안 되는 게 없는, 안 되는 게 없는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입니다. 뭐 딱히 흠잡을 거라는 건 최근 실점이 좀 많아진다는 거. 예. 원래 평균이 108점인데 최근 5경기에 115점. 근데 이게 상쇄가 되는 게 111점 넣었던 팀이 125점 넣거든요. 그러니까 14점에다가 지금 7점 늘었으니까 득실 마진이 플러스 7이에요. 예. 그러니 뭐 실점이 좀 많더라도 뭐 괜찮다. 이유는 하든이죠. 예. 백코트에서 수비가 조금 약하죠. 하든이.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지만 공격력만큼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예. 지금 토론토가 백투백 경기라는 거는 토론토한테는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시아캄이랑 벤블릿이 너무 많이 뛰어요. 플레잉 타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토 감독이라면 시아캄이랑 벤플릿은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연패가 걱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벤블릿이랑 시아캄이 더 뛰었다간 이 연패가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오늘 GTD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아치우아랑 아누누비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오토포토 주니어가 돌아오지 않는 한 토론토의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론토의 이 원정 경기력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 디트로이트한테 딱 1승했죠. 1승 할 만한 팀한테만 딱 1승하고 다 졌습니다. 다. 예, 다 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토론토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예,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벤블릿, 그 다음에 스코티 반스, 그 다음에 파스칼 시아캄 이렇게 모두 다 지금 출장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셋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오늘 나온다면 벤블릿이 오늘 안 나온다든가. 왜냐면 벤블릿이 직전 경기에도 40분인가 뛰었어요. 예. 그리고 계속 그래요. 계속 38분, 39분 막 그렇게 뛰고 있는데 뭐 휴식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오늘 필라델피아랑 해도 어차피 질 건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 마인승. 그 다음에 저는 오버까지, 아니 오버냐? 이거 잠시만요. 이거 오버 아니지? 언더야 오버야? 언더군요. 그쵸. 예, 언더 예상을 합니다. 언더를 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토론토의 최근 어떤 득점력, 예, 토론토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토가 원래 3점이 안 좋습니다. 토론토가 3점이 31%예요. 근데 직전 두 경기 보면요, 3점이 벤블릿이 다 올려놨어요. 한 36% 정도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아캄이 페인트 존 밑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벤블릿이 그냥 쏴버려요. 예. 그래서 최근 3점이 조금 높은 거지. 전반적으로 백코트에서 볼 흐름이 좋아서 3점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 마인 승, 언더 봅니다.
그 다음에 캐벌리어스랑 제즈인데 지금 캐벌리어스가 보면은 그냥 꾸역꾸역 이겨요. 꾸역꾸역. 예. 꾸역꾸역. 직전 댈러스와 경기에서도 디니디 없고 돈치치 없는데 정말 간신히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직전에 인디애나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미첼이랑 갈란드가 백코트에서 활약은 좋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볼 핸들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첼이랑 갈란드가 슛감이 안 좋은데 3점을 너무 난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스텝 봤을 때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경기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3점 적중률이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이겼어요. 예. 18%. 왜 18% 중에 한 70%의 점유율을 보였던 게 미첼이랑 갈란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슛감이 안 좋으면 쏘지 말아야죠. 좀 이렇게 봐가면서 쏘든가 아니면 와이드 오픈일 때만 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쏩니다. 뭐 어디서 나온 뭐 자신감 가질만 하죠. 예. 그게 지금 문제고 알렌과 모블리는 예, 여전히 잘 해주고 있고 특히 모블리가 상당히 전 농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요. 일단 뭐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가 상당히 좋죠. 예, 수비가 상당히 좋고 103점 정도 실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점 슛이 31%입니다. 클리블랜드 올 시즌 3점 슛이 가장 좋았을 때가 38%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7%가 7% 정도 까먹고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뭐 리그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역시 알렌과 모블리의 덕이죠. 예, 뭐 거의 실점은 상당히 적다. 그 다음에 유타는요, 뭐 직전 미러키전에서 아주 개망신 당했죠. 예. 오늘 경기가요. 오늘 경기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코트에서는 유타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코트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예, 일단 콘니가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클락슨이 조금 더 득점에 치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콘니가 없을 때는 뭐 볼핸들러도 잠깐 했다가 뭐 득점도 했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예. 하지만 콘니가 돌아오면서 클락슨이 득점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카넨이나 벤더빌트 그 다음에 올리닉이 오늘 GTD입니다. 예, 올리닉이 오늘 GTD인데 잠시만요. 맞나? 유타 예, 맞네요. 예, 올리닉이 오늘 GTD인데 잠시만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레프트 앵클 스프레인 때문에 예, 올리닉이 오늘 GTD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백코트에서는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타가요. 근데 이제 프론트 코트에서 알렌과 모블리를 과연 마카넨과 그 다음에 반더빌트 그 다음에 올리닉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루디 게이 정도가 나오겠죠. 예. 근데 루디 게이가 수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캐슬러가 나오겠죠. 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수비가 나쁘진 않아요. 과연 모블리와 알렌을 얼만큼 막아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3점 적중률은 유타가 클리블랜드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곽 3점을 가지고 있는 유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유타가 물론 아니 클리블랜드가 물론 이 3점 허용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타가 3점에서의 어떠한 경쟁력만 가져간다면 핸디캡 6.5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나 클리블랜드가 꾸역꾸역 이기겠지만 핸디는 유타가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유타가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전 이 경기가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유타가 득점을 낼 수 있는 확률은 페인트존보다는 3점이 더 많거든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클리블랜드의 어떤 공격력을 감안하고 그런다면 충분히 오버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유타가 핸디캡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승패를 굳이 꼽자면 홈에서 강한, 홈에서 상당히 강하죠. 홈에서 강한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올랜도 경기. 자, 이 경기도 직전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샬럿을 이겼어요. 그래서 애틀란타의 경기력, 애틀란타의 폼, 그 다음에 트레 영이 돌아왔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샬럿의 수비, 특히 백코트 수비는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0이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샬럿의 백코트 수비에 부담을 가질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최근 샬럿의 수비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올랜도의 백코트 수비가 애틀란타가 아니죠.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0이죠. 0. 올랜도의 수비가 백코트 수비가 0을 그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정도의 수비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샬럿의 백코트 수비보다는 올랜도 백코트 수비가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올랜도가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백투백 경기. 올랜도가 오늘 백투백 경기인데 그래도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올랜도는요. 벤케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뭐 주축 선수 주전 구간이라는 건 있겠죠. 주전 구간이라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주전 구간 25분, 26분 뛰고요. 벤치 구간 21분, 22분 뛰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벤케로만 혼자 34분, 35분 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벤케로만 34분 뛰고요. 그 다음에 모리츠 바그너 센터에 있는 모리츠 바그너만 29분 뛰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20분 안팎, 펄츠가 29분 뭐 이렇게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투백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올랜도가. 그 다음에 애틀란타는 홈 성적이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오늘 경기에서 애틀란타의 페인트존, 애틀란타의 페인트존은 오늘 카펠라가 안 나옵니다. 카펠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은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바그너 말씀드렸죠. 모리츠 바그너가 지키고 있는 올랜도의 페인트존 수비, 전반적인 프론트코트 수비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틀란타가 3점을 좀 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틀란타가 3점에 관해서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백코트 수비 보십시오. 올랜도의 백코트 수비가 3점 허용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랜도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올랜도의 승리를 예상하고 물론 원정 경기라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만약에요. 이게 올랜도란 지금 이 스탯을 가지고 뭐 페인트 존에서 42점 득점하고 42점 실점하고 그 다음에 3점에서 39%의 3점 성공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27%의 3점 억제율 이런 걸 보이고 나서 이 엠블럼이 올랜도 매직이 아니라 뭐 필라델피아나 뭐 골스나 뭐 이랬으면 저는 올랜도 승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팀 네임밸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올랜도기 때문에 이렇게 5연승, 6연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제가 올랜도가 이길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핸디승, 예, 올랜도의 플러스 6.5 핸디승을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팀 모두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볼 흐름, 전개 과정이 좀 느립니다. 예, 0이 공을 너무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올랜도의 백코트 수비가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전개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올랜도의 플러스 핸디캡 승,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오늘 쉐이랑 기디가 못 나옵니다. 예. 쉐이랑 기디가 못 나오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직전 경기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쉐이랑 기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거는 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은 저도 몰라요. 이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심판 욕하다가 걸려가지고 퇴장당했어요 이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흐름이 오클라호마로 넘어갔는데 쉐이랑 기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멤피스가 따라간 점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6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내일 경기도 그러한 행운은 오클라호마에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한테는 항상 강했습니다. 예. 지난 시즌 4번 경기에서 4번 다 오클라호마가 승리했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의 원정 성적, 그 다음에 뭐 오클라호마의 홈 성적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백코트에서 뭐 릴라드나 그 다음에 시몬스가 있는 포틀랜드가 당연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오클라호마에서는 이 너키치를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안 보입니다. 예. 오늘 너키지가 GTD지만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고, 그랜트가 지금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레미 그랜트가 오늘 못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랜트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포틀랜드가 승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5경기 보면은 뭐 3점 슛감이 포틀랜드가 40%입니다. 예. 릴라드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가 3점 많이 맞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최근 페인트존에서 이 40점 밑으로 지금 페인트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베즐리가 프론트 코트에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여기 있죠. 예, 베즐리가 프론트 코트로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페인트존 득점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베즐리가 못 나옵니다. 베즐리가 못 나오면서 페인트존에서 득점을 많이 허용했던 포구셉스키가 아마 프론트 코트를 지킬 것 같아요. 근데 포구셉스키는 공격에서는 내외곽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인상적인 폼을 보여주지만 수비는 썩 되는 그러한 그러한 유닛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일단 포틀랜드의 승리는 예상이 됩니다. 예, 포틀랜드의 승리는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6.5 핸디캡 포틀랜드가 극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의 승리, 포틀랜드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샬럿. 제가 아까 샬럿 잠깐 말씀드렸죠. 엉망이다. 현재 8연패 중이다. 샬럿의 원정은 더 안 좋다. 세크라멘토가요, 은근히가 아니지, 뭐 9위니까 강팀이죠.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가 왜 좀 이렇게 강팀의 느낌이 없냐면은 이 팀의 어떠한 네임밸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크라멘토가 30개 구단 중에서 16승 12패로 9등이거든요. 9등인데 이게 딱히 뭐 이렇게 막 강팀이라는 느낌, 뭐
뭐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예, 그죠? 일단 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뭐 퍽스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예, 퍽스가 최근 5경기로 볼게요. 퍽스가 지금 최근 결장을 몇 번 했죠. 예, 결장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스탯이 낮은데 퍽스가 지금 25경기 나와서 22득점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휴어터 잘해주고 있고, 몽크도 잘해주고 있고, 키건 머레이 요새 조금 하지만 역시 잘해주고 있고, 반스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사보니스야 지금 세크라멘토의 기둥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센탈에서 기둥이 아니라 일단 다들 어리거든요. 어린데 사보니스 하나 좀 연차가 되고 이 팀을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샬럿은 오늘 로지어가 GTD인데 지금 지역신문 보면은 못 나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예요. 예, 못 나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인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한 60대 4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멜로아볼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뭐 득점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라멜로아볼 같은 경우는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예. 수비가 너무 안 되고, 그 다음에 라멜라볼의 득실 마진이 여기 있을 텐데, 예. 라멜라볼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4점이에요. 예. 그러면 라멜라볼이 최소한 20점은 넣어야지만 자기 그냥 밥값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라멜라볼의 읽어봐야죠. 라멜라볼의 최근 올 시즌 6경기에서 23점에 마이너스 7.8인데 최근 5경기로 보면 최근 5경기는 좀 더 줄어든, 이게 지금 최근 그거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직전 경기랑 직전 경기, 이건 지금 2경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직전 경기 한 경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5경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수치가 낮은데, 하여튼 20점 정도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밥값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샬럿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틀란타가 샬럿 이길 수 있었던 건 샬럿의 백코트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샬럿을 탈탈 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탈탈 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문제는 핸디가 너무 높아요. 8.5. 지금 이거 올라가지고 9.5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5 그럼 10점 차로 이겨야 된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는 패스하고 세크라멘토 승리 봅니다. 야, 그런 분석은 누가 못하냐? 나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예. 이거 참 난감하네요. 예. 일단은 핸디는 굳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세크라멘토의 마인승이 맞겠죠. 마인승이 맞겠죠. 샬럿을 어떻게 믿고 프랜승을 드립니까? 마인승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최근에 어떠한 그 샬럿의 실점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세크라멘토가 최소한 120점은 넘게 늘 것 같아요. 최소한 120점 이상은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3점이 좋습니다. 3점이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샬럿 3점 맞는 거 보세요. 42%입니다. 42%.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크라멘토의 승리, 그 다음에 핸디는 모르겠다. 핸디 패스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 글들 예,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예,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오늘 신한은행 틀려서 예, 543% 됐습니다. 예, 요게 500이 떨어지면 요거 내릴 겁니다. 500이 떨어지면 내릴 건데 하여튼 최근 뭐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고 저희가 VIP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매달 500% 이상의 수익률을 저희는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VIP 하면서 한 번도 그 달의 수익이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500%뭐 지금 같아서는 한 6, 700%딱 마치고 12월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는 잘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전주 KCC와 KT 경기 있고 그다음에 삼성과 한국전력 내일도 만만치 않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